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어제 HTS 오류가 있어서 흑사병 관련 매매 타점을 못 보여드리고 끝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은 모두 매도했습니다. 종목과 차트를 보면서 제가 흑사병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고 매매하였는지, 또 이 흑사병 이슈를 바탕으로 앞으로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라는 이슈가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방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1월 14일 HLB 공매도 잔고 변화부터 보시겠습니다. 금일 HLB 종가는 13만 7,300원으로 0.8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점인 12만 5,300원 자리에 자꾸 근접하고는 있지만 확 깨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24,614주로 어제인 13일보다 약 7,000주 정도 줄어들었고요. 공매도 대금은 33억, 총 거래 대금 1,334억 중 2.41%의 매매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3거래일 동안 이 12, 13, 14, 3거래일 동안 공매도는 큰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월 12일 공매도 잔고 금액은 7,556억으로 전날인 11일보다 113억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덜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사전 미팅 결과가 다음 주 주말쯤 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 이 기대 심리를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류 때문에 말씀 못 드린 흑사병 매매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흑사병 관련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흑사병 관련 페니실린주를 먼저 찾아서 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이 급등한 것을 본 후 진입하려고 했으나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자동일지 차트인 0606입니다. 잠시만요. 자, KPX 생명과학이고요. 자, 어저께 2시쯤 해가지고서는 급등,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그 녹화하면서 매매 마크가 자동으로 매매 마크 조회를 하면 자꾸 오류가 나네요. 제가 이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KPX 생명과학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목부터 제가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KPS 생명과학을 보고서는 바로 매수에 들어간 게 우정바이오입니다. KPS 생명과학이 상승하고 우정바이오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눌림에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물량을 정리해 가면서 종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음. 그 다음 종목은 이글벳이고요. 이글벳은 구충제 관련 계속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 전날에도 종배해가지고서는 남은 물량이 있었고 이 흑사병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시길래 어느 정도 익절을 한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고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고 또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고 종배까지 들어가면서 물량을 확보를 하고요. 오늘 오전에 갭상승을 했을 때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고요. 인트론 바이오도 주가가 상승할 때 잡고 종배까지 잡은 다음에 장 초반에 갭상승 때 모두 정리를 했고요.
자, 신풍제약도 구충제 관련 이슈가 계속 있어서 종배를 하다가 남은 물량이 있어서 상승 때 정리를 일정 물량 하고 눌림에 다시 잡고 돌파할 때 다시 잡고 오늘 갭상승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제약이고요. 보령제약도 KPX 생명과학 갈 때 같이 잡아놓고 눌릴 때 잡은 다음에 이때는 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종배까지는 안 하고요. 다음날 오늘 오전에 갭상승할 때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대동미생물 같은 경우는 늦게 봐가지고서는 그 장우 단일가 매매에서 일정량 잡았고요. 갭상승 때 일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빠지길래 바로 손절 처리했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그 시간 외에 잡았다가 오늘 갭 뜨면서 살짝 팔고 그 다음에 또 빠지길래 바로 정리를 했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마지막에 종배에 들어가서 오늘 갭상승에 팔았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뜰지 안 뜰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이슈가 그 갭만 띄우고서 말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시초에 그냥 갭 뜨고서는 더 못 올라가거나 눌리면 바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종배 들어갔다가 처음에 얘는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도 일부 물량 정리하고 올라올 때 모두 정리를 했고요. 동아 ST도 종배에 들어가서 갭 초반 갭 뛰었을 때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한가 기록한 국제약품은 늦게 봐가지고서 거래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도 늦게 인식하고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나오네요. 웰크론 웰크로는 마스크 관련주인데 마스크 관련주도 그 흑사병 관련해 가지고서는 엮여 있어 가지고선 이것도 올라가면서 종배를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50이랑 85도 관련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잡지 못하고요. 마스크 관련주는 이제 웰크론까지만 잡으면서 이 흑사병 매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타점을 공개한 이유는요. 제가 저 주식 잘해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그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되게 주식은 어렵고 복잡하지만요. 분명히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슈 어저께 남영 비비안도 좀 이따 살짝 말씀드릴 건데 이제 흑사병 이슈 그다음에 리보세라닙 이슈 그리고 뭐 남영 비비안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가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그럼 저의 흑사병 이슈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매매 흐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흑사병은 사람이 걸리게 되면 사망 확률이 높고 특히 전염병이다라는 것을 뉴스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랬듯이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을 하면 백신주 방역 관련 주들이 강하게 상승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였고요. 이때 한두 개의 특징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했었으므로 이번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빠르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서 매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흑사병 이슈는 얼마나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의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확진된 2명의 환자 이외에 확진 뉴스가 뜨지 않으면 하루짜리 이슈로 판단을 했고요. 오늘 오전이면 이슈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전에 모두 매도를 하였습니다. 뭐 더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미련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흑사병, 남용비비안의 경영권 매각 같은 이슈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HLB 주가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흑사병 같은 급작스런 단기 이슈. 이 이슈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주가는 급등을 하지만 이슈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연속적인 이슈가 터지지 못하면 주가는 바로 급락합니다. 따라서 이슈가 끝난 지점에서 다음 확진을 예측하거나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용 비비안 경영권 매각 같은 일정을 알 수 있는 증기 이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매각 이슈는 최초 매각설이 터졌을 때 이 정보를 선취하지 못한 이상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각의 과정에서 매각 입찰자를 예비 모집하고 모집된 회사들 가운데서 우산 협상자를 선정한 뒤 최종 매각을 결정하므로 이 일정을 잘 따라가서 이슈의 기대감을 분석하고 들어갈 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슈 역시 최종 매각이 되면 주가는 매각 이슈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종 매각 이후 다음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 매매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영비비안 차트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2019년 그 초부터 1월부터 이제 이슈가 터지기 전인 7월 말쯤까지는 주가 변동이 없다가 이슈가 터집니다. 7월 22일 날 장이 마감된 후에 이슈가 터지고요. 그러니까 매각설이 최초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점 상을 가고 그 다음에 5거래 연속으로 쭉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때는 이제 주가가 높아져 가지고서는 이제 초보들이나 이제 단타를 잘 하는 분이 아니면 들어가기 좀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때 놓쳤습니다. 이때 놓치고 이 두 번째 상한가 자리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기고 요때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종 결정은 15일 날 11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모두 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처음에 그 상한가를 기록한 요 날을 저점으로 잡고서는 15일 날 종료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잡고서는 중심선부터 들어가려는 시나리오를 세워 놓았고 매매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 남영비비안 매매에 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한가가 기록했고 장이 종료된 후에 매각이 15일이 아닌 이틀 먼저 협상이 종료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는 노출이 됐고 악재로 되면서 주가는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는 남영비비안은 매각 협상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아마 요쯤에 있는 주가로 다시 환원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각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매출이 한 2천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영업이익도 몇십억에서 뭐 마이너스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얘들이 갑자기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매출금이 뭐 두 배, 세 배 막 뜨고 영업이익이 막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흑사병의 단기 이슈, 그 다음에 남영비비안의 중기 이슈 이런 것들은 재료 노출은 악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낳은 주가, 기대감이 터지면서 상승했던 주가는 기대감이 생기긴 이슈가 터지기 전인 주가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제 그리고 확실한 일정이 있으면서 계속되는 이슈가 존재하는 장기 이슈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HLB의 리보세라님은 다음 주면 사전 미팅 결과에 따라 신약 신청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4분기쯤 결과가 도출이 되죠.
그리고 리보세라님은 위암에 대한 신약 허가만 신청 진행 중이고요. 폐암, 간암, 대장암 등 다른 암종에 대한 임상 계획과 신약 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는요, 이 리보세라님이라는 이슈는 일정이 명확한 위암 신약 허가 신청 외에도 돌발 이슈가 언제든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HLB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서 이슈가 가져올 주가 가치 향상을 항상 주시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이슈들 장기, 중기, 장기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각각의 종목이 가진 이슈의 기간을 따져보면서 이슈의 연속성도 따져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매매에 도입을 해 보시고요. 이런 매매가 반복될수록 조금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저 역시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적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